여러분, 등산에서 제일 무서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정상에 올라가 딱 한 잔만 하는 그 순간이 아닙니다. 진짜는 그 다음입니다. 내려오는 첫 걸음, 그 한 걸음에서 인생이 꺾일 수 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여러분 곁에 행복이 항상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정상 음주가 위험한지, 사고가 터졌을 때 동호회는 왜 갈라지는지, 그리고 다시는 같은 일이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떤 규칙이 필요한지까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중간에 나오는 한 문장, 조금만 더가 모든 걸 바꿉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이미 늦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좋았습니다. 하늘이 맑고 바람도 적당해서 동호회 단톡방 분위기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상에서 사진 한 장 남기자, 막걸리 한 병만 가져갈까 같은 말이 오갔죠. 주인공은 60대 중반 남성입니다. 산을 오래 탄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초보도 아닙니다. 내 체력은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는 동호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런 분들이 사고에 가장 취약하다는 겁니다. 본인이 무리하는지 모른 채 괜찮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출발은 평화로웠습니다. 앞 사람은 대화를 끌고 뒤 사람은 숨을 고르고 중간중간 물 마셔요, 천천히 가요 하는 말도 나오고요. 그런데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사람 마음이 바뀝니다. 힘들수록 보상을 찾습니다. 정상만 찍으면 된다. 정상에서 쉬면 된다. 그 보상이 오늘은 한 잔으로 잡힌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정상에 도착한 순간은 피로가 최고조인데 사람은 그때 가장 쉽게 판단이 흐려지거든요.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다들 숨을 몰아쉬며 앉고 누군가는 간식을 꺼내고 누군가는 사진을 찍습니다. 그때 누가 웃으며 말합니다. 오늘은 기념이니까 딱 한 잔만. 여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동호회는 분위기로 굴러갑니다. 누가 거절하면 괜히 유난히 되는 것 같고, 특히 어른들 모임에서는 한 잔도 못해? 같은 말이 쉽게 나옵니다. 주인공도 처음엔 망설였지만 주변에서 종이컵이 돌고 누군가가 괜찮아, 정상에서 마시는 건 다들 한다라고 말하니 결국 받습니다. 마십니다. 그리고 그 한 잔이 단순히 술 한 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상에서의 한 잔은 취기보다 자신감이 먼저 올라옵니다. 아, 살겠다. 오늘 산행 최고다. 내려가서도 괜찮겠는데? 이 착각이 문제입니다. 내려갈 때는 올라갈 때보다 위험한데 사람은 반대로 생각하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가 한 잔 더 따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잔은 아쉽지, 조금만 더. 이 문장이 오늘 사고의 출발점입니다. 한 잔이 두 잔이 되는 순간부터 몸은 알코올을 처리하느라 바쁘고 근육은 피로에 젖어 있고 균형 감각은 미세하게 떨어집니다. 본인은 티가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티가 안 나는 게 더 위험합니다. 괜찮다고 느끼는 상태에서 실수가 나오면 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게다가 정상은 바람이 차고 땀은 식고 체온은 떨어집니다. 이때 술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말초혈관이 확장되면서 열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느낌은 따뜻한데 몸은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정상에서의 음주는 몸과 감각을 동시에 속입니다. 드디어 하산을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대열입니다. 올라갈 때는 힘들면 쉬면서 간격을 맞추는데 내려갈 때는 이제 내려가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정상에서 한 잔을 마신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더 빨라집니다. 주인공도 나 괜찮아라는 마음으로 앞쪽으로 붙습니다. 스틱을 제대로 짚지 않고 발을 확인하지 않고 말하면서 내려갑니다. 바로 그때 작은 자갈 하나에 발이 미끄러집니다. 아주 사소합니다. 평소였으면 스틱으로 버텼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손이 늦었습니다. 균형이 살짝 무너지고
다음 발을 급하게 내딛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급경사 구간이었고 낙엽 아래엔 젖은 흙이 있었습니다. 발이 쭉 미끄러지는 감각이 오고 무릎이 꺾이며 몸이 옆으로 넘어집니다. 그리고 들립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인지 돌에 부딪힌 소리인지 모를 둔탁한 소리. 주인공이 비명을 지르기보다 먼저 숨이 멈춥니다. 발목이 이상하게 꺾여 있고 통증이 밀려오며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습니다. 방금까지 웃던 사람들이 갑자기 말이 없어집니다. 형님? 괜찮아요? 누군가가 다가가려다가도 어떻게 만져야 할지 몰라 망설입니다. 주인공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발목이. 여기서 두 번째 갈등이 시작됩니다. 사고보다 더 복잡한 건 사고 이후입니다. 119를 바로 부르면 되는 일인데 이상하게 동호회에서는 바로 못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만 쉬면 나아지겠지. 여기까지 왔는데 괜히 크게 만들지 말자. 구조대 오면 민폐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정상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떠오르는 겁니다. 누군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신고하면 술 마신 게 문제될까? 그래서 더 머뭇거립니다. 이 머뭇거림이 골든타임을 갉아먹습니다. 주인공은 통증 때문에 땀이 나고 날씨는 서늘해지는데 바닥에 앉아 있으니 체온이 떨어집니다. 누군가가 점퍼를 덮어주고 누군가는 물을 주고 누군가는 형님, 조금만 참아봐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조금만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즉시 신고입니다. 다행히 그날은 동호회에 초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보가 가장 정확한 말을 합니다. 이거 골절 같아요. 119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야 아직 모르지라고 말리려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 초보가 한마디를 더합니다. 형님이 걷다가 더 망가지면 어떡해요? 이 말이 분위기를 바꿉니다. 결국 119를 부릅니다. 위치를 설명하는데도 또 난관이 있습니다. 산에서는 정확한 위치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표지판이 어디 있었는지, 몇 분을 내려왔는지, 갈림길이 있었는지 기억이 엉킵니다. 이때 술의 영향은 더 커집니다. 기억이 흐릿해지고 설명이 꼬입니다. 몇 번의 통화 끝에 구조대가 출동합니다. 구조대가 도착하는 동안 주인공은 통증과 불안으로 얼굴이 굳어갑니다. 내가 왜 그 한 잔을. 후회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동호회 사람들도 침묵합니다. 누구는 미안하고 누구는 억울하고 누구는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책임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구조대가 도착합니다. 들것이 나오고 발목은 고정되고 주인공은 실려 내려갑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사람 마음은 둘로 갈라집니다. 다행이다와 큰일 났다. 그리고 하산이 끝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지만 진짜 폭발은 그날 밤 단톡방에서 터집니다. 형님 골절이라네요. 수술해야 할 수도 있대요. 여기까지는 다들 걱정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은근히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정상에서 그거 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두 편으로 나뉩니다. 아니, 정상에서 한 잔이 뭐가 문제냐? 문제지, 내려오다 사고 났잖아. 형님이 원래 발목이 약했대. 아니야, 누가 계속 권했잖아. 이때부터는 사고보다 말이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주인공 가족이 알게 됩니다. 병원에서 아내가 묻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주인공은 말끝을 흐립니다. 그냥 미끄러져서. 그런데 어딘가에서 술 이야기가 흘러들어갑니다. 가족이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신뢰가 금이 갑니다. 산 정상에서 술을 마셨어요? 이 질문이 나오면 주인공은 얼굴을 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묻습니다. 누가 권했어요? 동호회는 그 질문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사람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단톡방은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주인공을 걱정하며 병문안을 얘기하고 누군가는 괜히 술 꺼낸 사람이 문제라며 분노하고
누군가는 그런 얘기하지 말자며 덮으려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흔한 일이 일어납니다. 동호회가 갈라집니다. 탈퇴가 나오고 단톡방 나가는 사람이 생기고 서로 전화 안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사고는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지만 관계의 상처는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발목 골절로 몇 달을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아픈 건 자신이 즐거워서 나갔던 모임이 가족을 불안하게 만든 모임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이제 등산은 그만해. 주인공은 억울합니다. 등산이 문제냐, 술이 문제지. 그런데 가족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통제가 안 된다. 이건 등산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결론만 딱 잡겠습니다. 정상 음주가 왜 위험하냐? 첫째, 하산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위험한 구간입니다. 무릎, 발목, 허벅지에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내려오면서 충격이 반복됩니다. 둘째, 술은 균형 감각과 판단을 미세하게 떨어뜨립니다. 미세하니까 본인은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산에서는 미세한 차이가 크게 터집니다. 셋째, 술이 들어가면 안전수칙이 느슨해집니다. 스틱을 대충 짚고 신발끈을 확인하지 않고 간격을 벌리고 빨리 내려가자가 됩니다. 넷째, 사고가 나면 신고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괜히 큰일 만들지 말자, 민망하다, 괜찮아질 것 같다, 이런 심리가 생기고 그 사이에 통증과 저체온, 2차 손상이 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고 뒤에는 사람 관계가 갈라집니다. 누가 권했는지, 누가 말렸는지, 누가 책임인지. 결국 동호회는 운동이 아니라 감정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해결은 뭡니까? 정답은 단순합니다. 정상 음주 금지를 동호회 규칙으로 못 박는 겁니다. 딱 한 잔도 예외를 두면 안 됩니다. 예외가 생기는 순간 다음엔 2잔이 됩니다. 대신 대체를 만들면 됩니다. 따뜻한 차, 무알코올 음료, 간단한 간식. 그리고 대열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하산 시작 전 1분만 투자해서 선두는 속도 조절, 후미는 간격 유지, 중간에 쉬는 지점 합의를 정하는 겁니다. 또 하나, 사고가 나면 즉시 신고. 민망함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권해도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 안 마십니다가 자연스러운 모임이 건강한 모임입니다. 그 한마디를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라면 그 모임은 위험합니다. 오늘 영상의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호회는 어떻습니까? 정상에서 한 잔이 당연한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안전이 당연한 분위기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여러분은 거절할 수 있습니까?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십시오. 우리도 그런 적 있다. 우리 동호회는 금지다. 나는 거절 못했던 적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모이면 누군가는 같은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사히 내려오는 게 전부입니다. 한 잔의 기분보다 한 걸음의 안전이 더 큽니다. 오늘 이야기 남의 일로 끝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 곁에 항상 더 큰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제2의 시니어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